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벤처 캐피털, 그러니까 VC가 한국 증시, 코스피를 5천선까지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또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도 언급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련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가능성을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미국 사례를 보면서 한국 전략을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죠. 자, 그럼 자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VC라는 게 뭐랄까 단순히 돈을 대는 역할을 넘어서요. 한 나라의 경제 구조 그리고 자본시장의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녔거든요. 판을 바꿀 수 있다. 네, 미국 사례를 통해 그 힘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한국 정부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VC, 그 영향력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50년간 미국 상장기업 절반 이상이 VC 지원을 받았대요. 네, 절반 이상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기업들이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75%, 또 연구개발, R&D 지출은 무려 92%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야, 맞습니다. 특히 이 92%라는 R&D 지출 비중,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92%요? 네, VC 자금은 당장 수익이 좀 불확실해도 그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혁신 기술에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은행 같은 데서는 좀 꺼리죠. 네,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좀 꺼리는 영역이죠. 바로 이 점이 미국 기술 혁신 또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된 겁니다. VC는 단순히 자금만 주는 게 아니고 뭐 기술 상용화 지원이나 핵심 인재 연결, 심지어 IPO 전략까지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가치를 더하는 거죠.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정말 성장의 파트너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VC 생태계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료에 나온 역사를 좀 들여다보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네. 흥미로운 시작은 1946년에 설립된 ARDC라고 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ARDC? 네, 이 회사가 DEC라고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초기 컴퓨터 회사에 7만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7만 달러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3,500만 달러,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약 500배의 수익을 거둔 겁니다. 와, 500배요? 네, 이 엄청난 성공 사례가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죠. 이야. 이 성공 이후에 이제 1970년대 들어서 세코이아 캐피털이나 클라이너 퍼킨스 같은 뭐 지금은 전설이 된 VC들이죠. 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렇죠. 이 회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근처 샌딜로드에 막 모여들면서 우리가 아는 그 실리콘밸리 VC 생태계를 형성한 겁니다. 구글이 초기에 이들한테 시리즈 A, 그러니까 초기 단계 기관 투자를 유치한 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구글도 여기서 투자를 받았군요. 네, 결국은 위험을 감수하는 초기 투자부터 시작해서 기업을 크게 키우는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축된 거죠. 500배 수익이라니. 진짜 대단한 성공 신화네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가능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벤처 투자 확산화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소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1호 공약. 구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정부 자금이 민간 VC에 투자되는 약간 마중물 역할이죠. 네네. 그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또 국민연금 같은 큰 연계금들의 VC 투자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제시됐다고 해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 회수 시장 육성 의지입니다. 회수 시장이요? M&A나 IPO 같은. 네, 맞습니다.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경로, 즉 기업 인수합병의 M&A를 활성화하고 또 기업 공개 IPO 요건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이죠. 그게 왜 중요한가요? VC 투자가 활발해지려면 결국 투자금 회수가 원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돌아야죠. 네,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건 그 미국의 성공 모델을 상당히 의식한 전략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기업 몇 개 키우는 걸 넘어서 창업해서 성장하고 또 회수하고 M&A나 IPO로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렇군요. 미국이 VC를 통해서 기술 혁신도 이루고 고용 창출도 하고 또 나스닥 같은 기술주 중심의 자본시장도 확 키웠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한국도 VC를 발판 삼아서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고 나아가서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까지 가겠다. 이런 큰 그림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게 뭐 단순히 주가지수 숫자 목표라기보다는요. VC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목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하. 이 자료들은 결국 한국 정부가 VC를 그냥 금융 투자자가 아니라 경제 구조를 혁신할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파트너로서. 네, 미국 사례에서 봤듯이 강력한 VC 생태계가 자본시장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성공 여부가 코스피 5천 달성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코스피 5천 달성 전략 그 핵심에는 벤처 캐피털 육성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아주 큰 그림이 있다.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이나 자금 투입 계획은 마련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미국식 VC 모델이 한국이라는 토양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또 경제 전반의 혁신 동력이 되려면요. 이런 정책적인 노력 외에 우리 사회나 혹은 문화적으로 더 필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